이렇게 아침에 밝게 인사하는 것도 가짜 마음이 없으면 좀 더 쉽습니다. 보기 싫은 직장 동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좀 더 쉽게 가능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 뭐 진짜 가짜 이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현재에 집중하지 않게 만들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정신과에서 상담 받아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방송에서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에 집중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에서부터 우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과거는 아무리 집착한들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도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알고 계신데 그 생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생각이 들 때마다, 가짜 생각에 빠질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이런 가짜 생각은 가짜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저도 이런 가짜 마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 시절 많이 맞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를 유난히 괴롭힌 군대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 제대했으니까 이제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그 증오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꿈에서 싸워서 복수하기도 하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 물론 아프진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엔 제가 꿈인지 모르고 완전히 분노가 올라서 막 달려들었죠. 그 뒤로도 그 사람 닮은 사람이나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보면 안 좋은 선입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미워했었죠. 그런데 제가 마음 빼기 명상을 하면서 빼보니까 내가 이 가짜 마음에 제대로 속았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타가 왔어요. 그 고참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마음은 나를, 틈만 나면 나를 끌고 가서 그 고참을 만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 거예요. 이 가짜 마음을 생각의 납치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이전에 끌고 다니니까. 과거, 미래, 저 멀리. 이런 가짜 마음은 이처럼 과거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만들어냅니다. 그 예로 제가 비슷한 상황이 2번 주어진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가짜 마음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힘들 때 왔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 빼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버렸을 때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났다는 거죠. 제가 교대 근무하던 때였는데 야간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임무 교대하는 선배한테 이 일을 잘못했다고, 뭐 이따구로 해놓고 갔냐고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딱 끊으셨어요. 저는 잠이 확 달아나죠. 짜증이 올라오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소주 먹으면서 막 한탄을 했습니다. 그 선배의 원망도 하고 꼭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내야 되나, 그리고 또 저녁에 다시 또 그 선배 볼 생각을 하니까 막 계속 걱정이 또 올라오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그렇게 또 출근해가지고 그 선배 볼 때 저의 인상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분노, 원망, 짜증, 피곤 이런 것들이 다 쌓인 얼굴로 그 선배를 봤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 선배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를 보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인수인계 해주고, 그리고 딱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인상 좀 펴라 이 새끼야,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저는 그 선배랑은 이제 별로 사이가 뭐 계속 안 좋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저랑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제가 실수한 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는 나쁜 평을 듣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뒤끝 없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선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선배를 보면서 부정적인 표정과 태도로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 선배도 그렇게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잦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짜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의 상황이었고요. 제가 마음 수련을 하면서 가짜 마음을 한참 버릴 때 정말 비슷한 상황이 또 왔습니다. 이때는 교대 근무가 아니고 상주 근무할 때였는데, 바쁘면 주말에 이제 특근하러 사람들이 출근할 그런 때였거든요. 금요일 기분 좋게 퇴근하고 이제 주말을 즐겁게 보내려고 금요일 술도 한잔 먹고 이제 토요일 늦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아침에 회사 선배한테서. 토요일에 이제 특근하는 그 선배가 제가 일을 잘못해 놓고 갔다고 또 전화 와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월요일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선임이 화가 나는 상태이고 월요일날 저를 보면 화를 낼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전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쉬는 날 또 전화를 하네. 너무한가 애가. 또 열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걱정하자 월요일 깨질 거 생각하면 그렇게 주말을 지옥처럼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방안부터 떠올랐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요. 일단 수습하러 갈까?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전날 과음했고 술도 안 깬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는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릴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또 아침이 한참 바쁠 때니까 저녁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힘드셨죠?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오후를 별 그거 없이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까 화가 풀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즐겁게 지내고 월요일 날 그 선배를 뵈었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도 바빠서 네 일 다 수습 못하고 급한 것만 간단하게 해놨다. 다시 니 좀 해라. 그렇게 오히려 좀 미안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는 제가 그 뒤로 실수를 하거나 해도 조언이나 설명을 좀 더 잘 해주시고 화는 안 내시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꿀팁 하나가 있는데, 출근하셔가지고 아침에 첫 인사를 할 때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장시간 떨어졌다가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나 상태 이런 게 어떤지 먼저 판단이나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만나서 인사할 때 오늘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거의 끝내요.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오늘의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침에 밝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랑 그냥 무뚝뚝하게 고개만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뒤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표정으로 일을 해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조용한 편이고 무뚝뚝한 편인데 아침에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신기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밝게 인사하는 것도 가짜 마음이 없으면 좀 더 쉽습니다. 보기 싫은 직장 동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좀 더 쉽게 가능하죠. 지금까지 가짜 마음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마음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 빼기 명상으로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수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명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강생이에요. 명상센터 가시면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규 수강생을 안 받고 기존 수강생들도 1인 예약제로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이런 거 다 해야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울증을 심하게 겪은 게 계기가 되어서 마음, 행복, 무의식, 심리,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인생이 좋게 바뀌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섞어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